레몬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확인해 봅시다. 이 비디오에서는 35천 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자주 고장나는 23개의 엔진을 살펴봅니다. 당신의 임무는 우리가 전체 목록을 보여주기 전에 최소한 5개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이 문제 있는 엔진을 알면 다음 차를 살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배울 준비를 하세요. BMW N47 디젤 엔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BMW 모델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주요 결함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타이밍 체인 고장. BMW는 타이밍 체인을 엔진 뒤쪽에 배치하여 접근 및 유지 보수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체인이 조기에 늘어나고 마모되었습니다. 소유자는 특히 엔진이 차가울 때 엔진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체인이 결국 끊어져 밸브가 피스톤과 충돌하여 엔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수리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정비사는 종종 체인에 접근하기 위해 전체 엔진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리 비용이 자동차 자체의 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BMW는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리콜을 발행했으며 2013년 이후 설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N47 모델 소유자에게는 이 대응이 너무 늦었습니다. N47 엔진은 심지어 프리미엄 제조업체도 중대한 엔지니어링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경고의 사례로 작용합니다. 노스스타 FEID8는 2000년대 캐딜렉의 주력 엔진으로 디빌, 엘도라도, 세빌과 같은 인기 모델에 사용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파워와 최첨단 기술을 약속했지만 주요 설계 결함으로 인해 엔지니어링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엔진의 아킬레스건은 엔진 블록의 알루미늄 나사산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엔진을 가볍게 유지했지만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나사산이 벗겨지고 헤드 게스킷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는 엔진의 측면 장착으로 인해 수리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장률은 놀라웠습니다. 이 엔진의 최대 30%가 35천 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고장날 수 있었습니다. 헤드 게스킷 교체 비용은 $2,400에서 $4,500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정비사는 $6,000에서 $7,000에 이르는 전체 엔진 교체를 권장했습니다. 카딜락은 결국 헤드 게스킷 재료와 엔진 블록 설계를 개선했지만 그들의 평판에 이미 손상이 있었습니다. 노스타 V8 이야기는 단일 설계 결함이 어떻게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와 고객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입니다. 토요타 이톤 디캐트 디젤 엔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렉서스 AS 220 마이크, 토요타 에벤시스와 같은 모델에 사용되었으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연무화였습니다. 이 엔진은 너무 많은 연기를 발생시켜 디젤 미립자 필터, DPF를 막아 소유자가 자주 교체해야 했습니다. 엔진은 또한 헤드 게스킷 설계에 주요 결함이 있어 정비사가 수리하려고 할 때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는 특정 문제에 따라 환리 $500에서 $4,000에 이르는 수리 비용에 직면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엔진은 종종 35천 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고장났습니다. 거의 새 차를 샀는데 엔진이 여전히 새 것일 때 고장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엔진은 토요타의 다른 뛰어난 평판에 검은 점으로 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조차도 때때로 진짜 레몬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소유자에게 이 엔진은 토요타 경험을 총알처럼 견고한 신뢰성에서 연기나는 재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우디의 2.5 리터 C6 TDI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인기 있는 디젤 옵션으로 실린더 헤드 설계에 주요 결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캠샤프트가 빠르게 마모되어 종종 35천 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고장납니다. 문제는 AUD의 권장 긴 오일 교환 주기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오일이 분해되면서 엔진은 내부에서 스스로 마모됩니다. 이 결함의 재정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수리 비용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에게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권장 사항을 수정하여 소유자에게 매뉴얼에 원래 명시된 것보다 더 자주 오일을 교체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자에게 이 지침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엔진 문제는 아우디의 디젤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심지어 잘 알려진 브랜드도 중대한 엔진 이어링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우디 2.5리터 시크 TDI는 독일 엔지니어링이 항상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때로는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가 보닛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수바루의 디젤 엔진 진출은 예상치 못한 문제, 기름을 많이 먹는 괴물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그들의 2.0D 엔진은 유명한 박서 디자인의 스마트한 적응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신 소유자에게 유지보수 악몽이 되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이 엔진은 놀라운 속도로 기름을 소모합니다. 일부 소유자는 연료를 채울 때마다 보충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바루의 자랑거리인 박서 레이아웃이 이 문제에 기여합니다. 이 엔진은 대부분의 디젤보다 더 높은 회전수를 가지며 이는 기름 소비를 가속화합니다. 디젤 미립자 필터 C3의 DPF2는 또 다른 골칫거리를 추가합니다. 자주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청소 또는 교체 비용은 $100에서 $3,000까지 다양합니다. 연료 분사기도 별로 나아지지 않으며 4개 중 하나를 교체하는데 최대 $1,100가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소유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수바루의 신뢰할 수 있는 라인업의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경고의 사례로 변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조차도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때 실패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수바루 팬에게 이 디젤 실험은 브랜드의 가솔린 엔진에서 기대했던 신뢰성에 훨씬 못 미칩니다. 렉수스 IS250과 같은 인기 있는 렉수스 모델의 토요타 4GR FSE V6 엔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급기 밸브에 탄소가 쌓이고 약한 타이밍 체인 텐셔너가 소유자에게 큰 골칫거리를 안겨줍니다. 이 문제들은 파워를 죽이고 가속을 느리게 하며 성가신 엔진 소음과 초기 기름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수리 비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심각도에 따라 $1,500에서 $4,800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럭셔리 자동차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윤활, 연료 품질 문제, 제조 문제 등이 모두 기여 요인입니다. 엔진의 높은 압축비도 너무 많은 열을 발생시켜 모든 것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일부 초기 모델이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렉서스를 매우 비싼 종이 무게로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뢰성으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차를 살 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속에서 장기 내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렉서스 소유자를 좌절시키고 비용을 초래합니다. 럭셔리의 실망에서 로터리의 개시까지 마따의 1.3 레네시스 엔진은 신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수상 경력에 빛나는 디자인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큰 돈 낭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마따 RX-8은 레네시스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마따의 왕관 보석이 될 예정이었지만 대신 과도한 기름 소비와 에이펙스 실 문제로 악명 높아졌습니다. 소유자는 가스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자주 기름을 보충해야 했으며 이는 오래된 이 행정 엔진과 경쟁했습니다. 로터리 엔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에이펙스 실은 빠르게 마모됩니다. 이를 교체하는 데만 치익엔 $500에서 $2,000가 들며 진짜 문제는 엔진을 재구성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종종 자동차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엔진이 35,000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며 이는 현대 자동차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주행 거리입니다. 소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상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차량 가치보다 높은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쓰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요 리콜을 발행하지 않고 로터리 엔진은 더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천문학적인 수리비에 직면한 소유자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네시스는 효과적으로 마쓰다의 로터리 꿈을 수년간 끝내버렸습니다. 작동할 때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엔진이었지만
신뢰성 면에서는 레네시스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많은 소유자들에게 씁쓸한 맛과 빈 지갑을 남겼습니다. 마쓰다의 로터리 꿈이 무너지는 동안 또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체 신뢰성 악몽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니 쿠퍼 S 모델은 프린스 N10 포스 엔진을 사용했으며 이는 빠른 성능을 약속했지만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고 없이 고장날 수 있는 결함 있는 타이밍 체인 텐셔너였습니다. 체인은 특히 추울 때 늘어나고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음을 무시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인이 점프하거나 끊어져 피스톤과 밸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게임 오버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터보차저의 웨이스트게이트 시스템도 고장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미니는 거칠게 작동하고 경고등을 켜게 됩니다. 마치 엔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NE14 엔진이 35,000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고장났으며 이는 현대 자동차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주행 거리입니다. 수리비도 비쌌으며 타이밍 체인 교체와 터보 수리는 종종 수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NE 스포츠 문제는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조차도 심각한 결함을 숨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신뢰성의 중요성에 대한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반년까지 552, X4 1252와 같은 인기 모델에 사용된 BMW N63V8 엔진은 연료가 아닌 오일에 대한 끝없는 갈증으로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BMW의 핫B 디자인은 엔진의 비 내부에 터보차저를 배치하여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오일을 빠르게 분해했습니다. 소유자들은 교체 주기 사이에 끊임없이 오일을 추가해야 했으며 일부는 트렁크에 여분의 쿼트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의 징후였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는 엔진 마모를 가속화하고 가스켓이 고장나며 BMW 에오가조차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를 초래했습니다. BMW는 보증을 연장하고 부품을 재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많은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너무 늦었습니다. N693의 오일 소비가 일부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는 것보다 빠르다는 평판은 이미 퍼져 있었으며 엔진과 BMW의 이미지 모두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소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상당했으며 빈번한 오일 보충과 잠재적인 주요 수리가 N63 소유 경험의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쇼케이스가 되어야 했던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디자인 경계를 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E90과 E92, M3, ES65, V8은 8250 RPM까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지만 그 높은 성능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엔진의 아킬레스건은 로드 베어링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품들은 너무 빨리 마모되어 잠재적인 치명적 고장을 초래했습니다. BMW는 정밀성을 위해 이 엔진을 타이트한 공차로 설계했지만 동일한 타이트한 강력은 약간의 마모조차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일을 제대로 예열하지 않고 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95O에서 로드 베어링이 고장나면 단순한 문제를 넘어 엔진 전체가 파괴됩니다. 고성능 M3가 갑자기 비싼 종이 무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심각하며 베어링 교체에 $3,000에서 전체 엔진 재구성에 $10,000 이상이 소요됩니다. BMW는 처음에 이러한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리콜은 없었습니다. 이 엔진이 작동할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많은 소유자들에게 S295는 성능의 꿈보다는 오히려 책임이 되었습니다. 독일 럭셔리에서 이탈리아 경제까지 자동차 문제는 어디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푸니토와 500과 같은 인기 모델에 사용된 피아트 1.3 멀티젠 엔진은 전 세계 운전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소형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려던 이 작은 디젤 엔진은 2만 마일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일 소비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소유자들은 정상보다 훨씬 더 자주 오일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피아트의 3만 마일마다 오일을 교체하라는 조언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의 타이밍 체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경고 없이 끊어질 수 있어 엔진 전체가 고장나고 수리비가 $1,5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1.3 멀티젯은 실린더에서 냉각수와 오일을 혼합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엔진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닛 아래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피아트의 리콜 및 서비스 캠페인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많은 소유자들에게 부족했습니다. 엔진과 피아트의 명성 모두에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이 작은 엔진은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르노가 사용하는 이스즈 3.0 B시건 디젤은 큰 엔진이 항상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 엔진은 소유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배선이 너무 나빠서 경고 없이 길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소 인젝터가 있습니다. 최고급이어야 하지만 너무 자주 고장납니다. 냉각 시스템도 잊지 마세요. 빠르게 막혀 과열과 잠재적인 엔진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성가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유자들은 수리비로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냉각 시스템 수리만으로도 $2,000가 소요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입니다. 35,000마일에 도달하기 전에 주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동일한 엔진이 오펠 자동차에서는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단순히 엔진 자체가 아니라 르노가 이를 조립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신뢰성이 단순히 엔진 크기나 브랜드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엔진이 자동차에 통합되는 방식의 세부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차를 경사면에 주차하는 것은 스코다 1.2 HTP 소유자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작고 경제적이라고 알려진 엔진은 작동하지 않을 때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주요 결함이 있습니다. 범위는 극도로 약한 타이밍 체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타이밍 체인이 주차 중에도 이빨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